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수요일 4부 오늘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맛 컬럼니스트 황교익 씨, 안 아파 의원 강용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월요일이 5.18 40주기였습니다. 여전히 진상규명해야 할 것들도 많고 제대로 된 책임과 사과, 처벌도 부족합니다만 곧 밝혀지리라 기대하면서 오늘은 5.18 하면 떠오르는 주먹밥 이야기와 강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강 원장님 5.18 현장에 계셨다고요? 예,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제 집이 도청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학교 등하교 하면서 이제 80년 5.18 민주화의 봄을 보고 그래서 이제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자연스럽게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게 됐었죠. 예. 우리가 하는 코너 중에 그 아재들 3명과 함께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 와서 5.18 이야기하면서 다들 몰랐다 어렸을 때는. 대학교 가서야 이 5.18에 참상을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이제 80년대 학번, 뭐 90년대 초학번 이런 분들이었는데 광주가 고립되었고 그동안 계속 그 진실을 묻혔기 때문에 광주 이외의 사람들은 특히 학생들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여러 가지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강 원장은 현장에 계셨으니까 더 놀랐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영혼이 쨍 하고 금이 가버린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경험이었던 거고 그렇게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80년 5월의 그 경험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러고 있는. 그래서 제가 80년 5월 5.18 이렇게 기념식 하고 할 때 잘 광주를 가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때 아픔이 생각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할 때는 업무적으로 고해야 되니까 했지만 오늘 이번에도 일부러 제가 5월 18일 월요일인데 병원 문을 열었죠.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힘이다. 일상.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으로 못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 빨리 코로나19도 나아져가지고 일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교익 선생에게 5.18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그 고3 때 그 마산에서 학생이었으니까. 두 분 동갑이세요 그러면? 저보다 강 원장님 1살 아래시고요. 그래서 뭐 같은 연배죠. 그래서 그 부마 항쟁의 현장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80년 5월에는 이제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역 79년에 마산에 있었고. 그래서 뭐 서울역 우연히 뭐 제가 시위를 참여한 건 아니고 서울역 앞에서 뭐 회군되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광주는 대학 가서 그 힌스페트인가요? 그분이 만든 그 비디오를 보고 이제 그걸 알았죠. 근데 그게 부마와 광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냥 광주의 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야 그게 그 군부 세력이 박정희 군부 세력이나 전두환 군부 세력이나 같은 것이고 그게 부산 마산에서 하려고 했던 일이 광주에서 맞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그게 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부산 마산에서도 있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 사실 여기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때 그 서울역에서 앞에서 회군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울에서 그 일이 벌어질 수 그리고 부마 항쟁 같은 거 11.6이 없었으면 79년도 11.6이 없었으면 부마에서도 79년도에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5.18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전혀 모르겠고요. 나중에 저도 뭐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강 원장님, 우리 국민들이 5.18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하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남아공 방식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시 과거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바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일이죠. 진실을 규명하는 거고 그 진실에 맞게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화해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화해 용서가 아직도 4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은 진실이 안 밝혀졌기 예.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발포했는지 그 두 번째 민간인 학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헬기 기관총이 어쨌는지 저는 이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80년 5.18 이후에 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초석이고 지금 이 사회를 만든 근간이어서 예. 저는 충분히 40주년이면 한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정말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다. 특히 이번 같은 선거 같은 경우는 또 이때까지 유례가 없는 그런 압승을 거두기도 했고 그래서 더 좋은 일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미통당 분들도 가서 광주에 가서 헌화하고 하셨잖아요. 예. 통합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광주를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그런 거 보여주는 예, 모습이어서 알겠습니다. 예. 좋겠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방금 강윤중 원장의 총선 압승 이야기는 강 원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실 이야기 했는데 아직 뭐 발포 명령자도 못 밝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고향이 이제 TK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줄곧 뭐 빨갱이들의 폭동이다. 그리고 그게 진실인지라고 자랐습니다. 주위에 다 그런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한 40년 지났으니까 지금의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또 그런 교육도 안 받을 거고. 그래서 네. 조금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우리는 좀 뭐 지금 뭐 광주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늘 이렇게 하하하고 웃으면서 하는 방송 예. 아닙니까? 예, 분위기 좀 바꿔서. 바꿔봅시다. 예. 네. 힘들지만. 예, 광주의 그 진압군들과 대비되는 시민군들 참 예, 너무 날씨도 덥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머리 어려웠을 때 일반 민중들이 십실반 모아가지고 또 시장에 계신 아주머니들이 어렵게 이제 주먹밥 같은 거 말아줘서 나눠주고 했었지 않습니까? 주먹밥 그걸 좀 하겠는데 그 예전부터 주먹밥은 먹었죠 우리가 뭐 조선시대부터 먹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밥이 있고부터 주먹밥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한 게 고려 중기 정도부터 그 일상식으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 밥은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노화되고 잘 맛이 없어져요. 예. 그리고 끼니 때가 아닌 그 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에 그러니까 뭐 외출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뭐 논일 반일 하러 나간다든지 할 때 간단하게 음식을 싸 나가는 게 밥 반찬 국 이렇게 다 싸가 다니지는 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간단하게 반찬이나 소금 조금 붙여서 이렇게 주먹밥 만들어서 예. 이렇게 먹는 것은 그냥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모든 지역에 이와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밥을 갖다가 덩어리로 만들어서 먹는 이런 일본의 뭐 오니기리 같은 일본에도 있고요, 이탈리아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베트남에도 있고요, 태국에도 있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아니면 뭐 삼각 모양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덩어리로 밥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는 꽤 오래됐다. 네. 예. 아주 오래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밥은 갓 지었을 때 제일 맛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주먹밥이 맛은 없는 음식 아닙니까? 맛은 없지만 맛있을 때도 많거든요. 강 원장님은 그때 광주에서 주먹밥을 현장에서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 먹었죠. 그래서 예. 이번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엠블렘이 주먹밥을 형성한 거예요. 아, 그래요? 5월 주먹밥. 5월 주먹밥을 한 거여서 이제 광주 분들에게는 5.18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밥하고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나눔과 연대를 상징하는 건데 5월 21일이 되면 광주시가 전국으로 또 고립이 돼요.
방송도 다 안 되고 나가는 길도 다 막혀 있는 그 상태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동네 앞에다 솥을 걸고 쌀을 사서 주먹밥을 지어서 지나가는 시민군들에게 차에다가 이 다라이에다가 담아서 올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광주 같으면 가장 큰 시장인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언니들이 있는 황금동이나 대인동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 주먹밥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된 광주가 시민들끼리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연대하고 나누는 그날 가장 아름다움을 상징해 주는 거여서 모든 5.18에 관한 그림들이나 이런 걸 보면 주먹밥, 김밥을 올려주는 그림들이 가장 많은 거죠. 예. 대야에 다라이가 아니고 대야에 올려주는 아니 80년 5.18 때 대야에다 아니고 다라에다 올려줬어요. 그 1980년대 상황을 경제적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주먹밥 하나 뭐 대수롭지 않게 편의점 가면 뭐 1,000원 정도 뭐 이렇게 값싼 음식이지만은 1980년은 이제 산업화의 과정에서 조금 살만해지기 시작한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그때 당시에 어머니들은 젊은 청년들만 보면 밥은 먹었니?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광주 같으면 낮밥 먹었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밥 때도 뭐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총 들고 뭐 왔다 갔다 이러니까 그게 마음이 굉장히 안쓰러워서 그게 이제 주먹밥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그 주먹밥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거. 이 조선시대 때부터 아니 고려시대부터 먹었다고 하니까 이 주먹밥은 어쨌든 그 서민들 혹은 백성들이 먹었을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임금이 예를 들면 몽진을 간다든가 뭐 강화도로 피난을 간다든가 이럴 때 혹시 먹지 않았을까? 거기서 막 수라상 먹었을까요? 그 임금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피난길에 먹었던 음식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옹색한 것은 맞아요. 그 뭐 남한산성에 숨어가지고 그 버틸 때 뭐 이럴 때에 대한 묘사들 이렇게 보면 뭐 겨우 젓갈 한 통 가지고 뭐 나눠 먹고 하는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임금도 뭐 지도 인간인데 배고프면 뭐 주먹밥이라도 고맙게 이렇게 받아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강 원장님은 이제 미식가니까 워낙 뭐 만나는 거 이런 거 다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주먹밥을 일부러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주먹밥은 일부러 먹진 않는데 지금 광주에서는 주먹밥을 가지고 이 5월 주먹빵이라고 빵도 만들고 주먹밥 형상을 한 그 주먹밥을 밥 콘서트라 해서 주먹밥으로 이번 5.18 40주년을 만들어서 주먹밥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건강식으로 하는 그런 빵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빵과 밥을. 특히 5월 주먹빵 같은 경우는 이 주먹 모양으로 주먹밥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광산구 본향이 이 밀이 많이 나는 데예요. 그거 우리밀로 만들었는데 그 빵을 받으면 눈물이 콱 나요. 왜냐하면 그 빵을 싼 종이하고 거기에 이렇게 저희가 들어있는데 80년 5.18 당시의 사람들을 기록을 한 그 기록들 중에서 그 글들을 담아서 보내요. 그리고 그런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80년 5.18 5월 27일 밤이에요. 5월 26일 새벽인데 도청 담디가 고모집인데 이 담만 넘어가면 되는데 가면 되는데 근데 안 갔어요. 그런 내용들을 33가지를 담아서 이 빵하고 어울리게. 근데 저는 그러면 빵 먹을 때 울 것 같아요. 그거 못 먹죠. 그거 읽으면서 그거 눈물 났어. 몸매요. 이게 너무 의미가 과하다는 생각이 분위기를 좀 바꾸자 했더니 계속 그쪽으로.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자, 그 우리 유튜브로 김현근님께서 저는 주먹밥 먹으려고 닭발을 시킵니다.
좋죠, 맞아. 매운 닭발 먹을 때 딱이죠. 예. 자, 그럼 주먹 그게 주먹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 너무 작아가지고. 예, 너무 작죠. 조그만하게. 예, 그거는 뭐. 매울 때 이제 같이 함께 먹는 예, 건데. 매운 닭발 먹을 때 꼭 같이 시켜서 먹습니다. 그 주먹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랄까요? 뭐 지금 닭발도 있고 아니면 뭐 옛날 같았으면 뭐 함께 먹는 게 없을 거니까 뭐 함께 먹을 국 종류? 그게 뭐 주먹밥에 뭐 따로 어울릴 만한 이런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 주먹밥은 그것처럼 완결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간도 그리고 안에 넣는 뭐 그 여러 가지 뭐 넣을 수도 있겠죠. 반찬류를 다져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로 완결되는 거지. 그 주먹밥에다가 따로 반찬, 따로 국 이렇게 먹는다는 게 저는 그렇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주먹밥에는 그냥 맹물, 물이 맞죠. 간이 다 맞춰져 있으니까. 주먹밥에 잘 어울리는 것은 이 반찬 정이죠, 정. 이 택시 운전사 천만 영화에 김만복이가 10만 원 주겠다 지금 몰고 광주 도착했던 게 광주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뚫레뚫레 하고 있는데 중국밥을 주잖아요. 아이고 이건 먹으셔야 그랬더니 이 송강호가 그거 먹으면서 그렇죠. 오메 전라도 음식 잘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 간이 딱 맞고 맛있어야. 맞죠. 뭐 이러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간만 맞으면 돼. 간만 맞아서 아이고 외지사람 차 몰고 왔는데 정이니까 드세요. 그랬을 때 맛있는 거고. 근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있죠. 주먹밥을 먹을 때는 꼭 씹어 먹어라 얹힌다. 예. 그러면 간 맞아야 된다는데 소금으로만 합니까? 다른 뭐 참기름이나 뭐. 그게 좀 그 다른 부재료가 들어가면 이렇게 뭉쳐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주먹밥 할 때는 뭐 김밥 쌀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밥을 약간 좀 되게 하죠. 이게 잘 뭉쳐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먹밥을 맛있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쌀이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탄력이 있고 이거 뭉그러지지 않는. 그쪽에서 나오는 쌀 중에 하나가 그 동진벼 있거든요. 동진. 동진벼가 약간 그 찰기가 좀 있고 이게 잘 풀어지지 않는 쌀이거든요. 그래서 신동진벼 가지고 요거 한번 주먹밥 만들면 이것도 괜찮겠네요. 그쪽 지역의 쌀이니까. 일제 때 동진 그게 수리조합이 일본인이 하던 엄청나게 큰 좋은 쌀이 나는 지대에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소금으로만 하기 제일 낫다. 그리고 이 밥이 또 잘 이렇게 만지고 하면 잘 쉬어요. 근데 뭐 요즘은 뭐 깨도 뿌리고 김가루도 넣고 뭐 하잖아요. 요즘은 그 광주 지역에서 이게 주먹밥 이렇게 파시는 그 동네 그 어디야? 시장, 양동시장.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도시락 모양으로 이렇게 주먹밥을 팔더라고요. 한 7가지 색깔로 무지개 색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는 거죠. 광주 송정역에 가면 그 주먹밥을 팔아요. 역에서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그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주먹밥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외국 여행 요즘 이제 외국 여행 잘 못 나가지만은 베트남, 태국, 뭐 중국 이런 데 가서 다 주먹밥 드셨어요. 그게 뭐 쫑즈라 그러죠. 그 댄잎이나 바나나 잎, 뭐 이런 거로 쌓여 있었던 거 있죠. 이렇게 삼각 모양, 그죠? 모양. 요거 주먹밥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런 밥은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보면 뭐 코코넛 뭐 조금 첨가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약간 달콤한 무엇을 집어넣고 이러죠. 그걸 먹을 때 뭐 딴 거 뭐 반찬을 먹고 뭐 국을 먹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먹습니다. 이게 동남아 쪽은 그걸 바나나 잎으로 싸거든요. 바나나 잎을 싸는데 우리 쪽은 찰진 자포니카 계통이에요. 일본이나 우리는 먹는 거. 근데 동남아 쪽은 인디카에서 풀풀 날리 우리가 하는 안남미여서 그렇게 잘 뭉치질 않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성분 코코넛을 넣든가 이렇게 해서 밥을 지으면 그 찰기가 생겨서 이렇게 바나나 잎으로 쌀 때 우리 먹는 그렇게도 잘 쉬지 않는 그런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광주 주먹밥 가지고 그런 음식 만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9180님. 애기들 키울 때 항상 김을 가지고 다니면서 식당 갈 때 김을 잘게 부셔서 조그만 주먹밥으로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저희도 아직 애들이 어려서 와이프가 항상 김을 챙겨가더라고요. 가서 김하고 잘 어울리죠. 김하고 밥이랑 이렇게 해서 주면. 잘 맞죠. 두 분 오늘 주먹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